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기아입니다. 기아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을 크게 받았고 어느 정도 좀 횡보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다시 한번 급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가파른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 주가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이제 기관은 중립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 기관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관도 이제는 매도세로 확실히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좀 더 이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직 개인만 최근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17% 나오고 있고요. 과거와 비슷한 수준, 안정적인 수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는 이제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약간 부담이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영향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도 이제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이 된 만큼 차차 이제 공매도 비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차 잔고도 여기에 따라서 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이 기울기도 점차적으로 이제 완화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9조, 69조, 86조, 99조, 100조 돌파, 올해는 112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후년에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2조, 5조, 7조, 11조, 12조, 올해는 이제 쉬어갑니다. 횡보 느낌. 그리고 내년에도 쉬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후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이후로는 이제 성장이 멈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내후년까지는 계속해서 일시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예상치긴 합니다만 전망이 좋지 않다는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단기 순이익도 최근에 멈춘 상황,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분기에는 2조 4천에서 2조 7천, 자, 살짝 올랐고요. 1분기 3조 4천에서 3조 2천, 소폭 내려갑니다. 자, 2분기 3조 6천에서 3조 3천,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 그리고 3분기도 2조 8천에서 2조 9천, 횡보 느낌에 약간 올라가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뭐 오름세, 내림세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뭐 큰 폭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횡보 느낌으로 좀 매분기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에서 90, 80까지 내려왔고요. 최근에 70, 60,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하향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 후년에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뭐 부채 부담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도 좋아 보이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5, 14, 14, 20. 자, 어쨌든 두 자릿수 진입 이후에 꾸준하게 괜찮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9, 올해 16. 자, 향후에는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두 자릿수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한 성장 이후에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좀 멈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실적과 같은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배당금은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6,575원, 사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7.96%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8%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3.27배, PBR은 0.52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일단 수치만 봤을 때는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한 건 맞긴 하지만 어쨌든 관세 이슈라는 거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관세라는 이런 좀 굉장히 초악재를 좀 적용을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서 벗어났다면 상당히 좀 지금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 같이 받고 있는 적정 주가의 레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은요, 이제 매출 27조 원, 영업이익은 3조 1천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이제 다만 미국 시장 인센티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부담입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오르면서 채산성 개선에 기여했고요. 고수익 차종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판매 증가가 인센티브 부담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이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또 상회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과 이슈가 2분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차를 사자라는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미리 구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1분기에는 실적이 더 뛰어넘을 거다. 실적 서프라이즈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반대로 말하면 미리 산다는 건 그만큼 또 하반기에는 오히려 덜 이제 실적이 나올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분기는 어쨌든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제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 시행이 수익성의 본격적인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주가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 시장 영업이익률은 현재 15에서 19% 수준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약 6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담을 가격 전가 없이 OEM사가 다 안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현지 생산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당초 이익 예상치보다 5% 이상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인센티브 감소, 혜택 축소 등 비가격적인 인상 요인으로 영향을 축소시키긴 하겠지만 미국 생산 차량의 부품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는 유럽과 중국의 보복 관세 등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최고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USMCA 충족을 통한 이 무관세 혜택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멕시코 공장 생산량을 현재 25만 대에서 40만 대 이상으로 올리면서 대응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전기차 볼륨 모델 출시 효과로 하반기 판매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차 출시로 당장의 이익을 기록하기보다는 점유율 확대와 기술 기반 확장을 우선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큰 기여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 이제 기아는 7천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악재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대부분 지금 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피해갈 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됐고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폭의 엄청난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8만 원 초반에서 뭐 7만 원 후반까지는 열려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위험하다 느낌은 없지만 앞으로 올라갈 이제 시간 대비 우리가 좀 수익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아직은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관세 이슈 때문이라고 결국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 보고서 나 지금 장기로 나 뭐 3년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할 전략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뭐 그렇게 굳이 반대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만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뭐 주가가 지금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당 보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겠다. 근데 주가의 상승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일단 보수적으로 좀 내려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1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기 목표가 사실 뭐 중장기가 될 수도 있긴 해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근데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겠지만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원 일단 제시는 해 드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여기까지 회복이 되는 데는. 자, 일단 지금 재료로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은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 근처에 있거나 손실이 크지 않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때문이죠. 그리고 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냐? 자, 일단 94,000원 라인 요거 하나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94,000원. 자, 요 라인 밑으로 가능하시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는 94,000원 밑으로 맞추고 중장기 보유 전략 유효하겠고요. 다만 너무 고점에서 물려서 단숨에 여기까지 좀 빼기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목표 주가 밑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11만원 밑으로 최대한 내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건 여전히 94,000원 밑으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94,000원 밑에 위치가 되어 계신 분들은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